무척 외진 곳이 있어서 가장 숙련된 모험가들도 거의 도달하기 힘든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지역 중 일부에서는 고대 생물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믿기 힘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지구에서 가장 덜 알려진 15곳을 탐험해 보아요. 1. 다나킬 저지대. 에티오피아 북동부에 위치한 다나킬 저지대는 지구에서 가장 덥고 낮은 곳 중 하나입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63도에 달하고 해수면 아래 125m의 위치에 있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이 화산 지역에서는 300만 년이 넘은 고대 인류 조상의 화석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섭씨 90도에 가까운 끓는 산성 물속에서도 미세한 생물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험가들은 다나킬의 이국적인 풍경에 매료되며 인근 공동체는 이 가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외진 곳이 있을까 궁금하셨나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2. 허드섬과 맥도날드 섬. 남인도양 깊은 곳에 위치한 허드섬과 맥도날드 섬은 지구에서 가장 외진 곳 중 일부입니다. 이 황량한 섬들은 사람이 살지 않으며 빙하로 덮여 있고 강한 바람에 시달리며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허드섬은 가장 큰 섬으로 368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섬은 케르겔렌 고원에서 솟아오른 수중 화산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지점인 모슨피크는 해수면 위 2745m에 이르며 호주 영토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섬의 약 80%는 연중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1853년에 미국의 물개 사냥꾼인 존 허드가 이 섬을 발견하였고 그 다음 해인 1854년에 다른 사냥꾼인 윌리엄 맥도날드가 맥도날드 섬을 발견했습니다. 맥도날드 섬은 훨씬 작아서 단지 2.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며 200m 높이의 가파른 화산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이 섬들은 물개 사냥터로 사용되었지만 동물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버려졌습니다. 1910년에 영국이 이 섬들을 차지했지만 1947년에 호주에 이양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야생 동물만 존재하며 가끔 연구자가 이 혹독한 환경을 탐험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 섬이 비어 있다면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더 외진 곳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3. 마리아나 해구. 태평양의 표면 아래 괌과 마리아나 제도 근처에 마리아나 해구가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해구는 2500km 이상 뻗어 있으며 가장 낮은 지점인 챌린저 딥은 바다 아래 거의 1001km에 이릅니다. 이곳의 압력은 해수면의 1000배가 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수중 협곡은 탐험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독특하고 혹독한 생태계를 밝혀냈습니다. 블랙 스모커라고 불리는 열수 분출구는 해수면 아래 1600m에서 450도까지 가열된 광물질이 풍부한 물을 분출합니다. 완전한 어둠과 엄청난 압력 속에서도 생명은 번성합니다. 1500m에서는 고블린 상어와 해치피시가 돌아다니고 4000m에서는 문어와 해면이 서식합니다. 10,000m를 넘어가면 단세포 생물인 제노포포르가 최대 10cm까지 자랍니다. 하지만 바다 깊이가 무섭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장소에 대해 들어보세요. 발을 디디는 것조차 위험한 곳입니다. 사우이라 다 케마다 그란데. 브라질 해안, 광활한 대서양의 이라 다 케마다 그란데, 즉 뱀섬이 있습니다. 이곳은 방문객에게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 중 하나인 금색 창끝뱀의 서식지입니다. 이 뱀들은 길이가 70에서 100cm에 달하며 그들의 독은 매우 강력하여 물리면 극도로 위험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해 섬에 대한 모든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작은 섬에 10,000개 이상의 금색 창끝 뱀이 살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밀집된 개체 수는 10,000년 이상 전 섬이 해수면 상승으로 본토에서 차단되었을 때 발생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포식자가 없던 이 섬에서 이 뱀들은 새와 곤충을 먹이로 삼는 법에 적응했습니다. 중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는 이 섬에 몰래 들어가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독이 있는 뱀들로 가득한 이 섬에서는 의료 지원도 없기에 여전히 지구에서 가장 금지된 장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된 외진 곳에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속하시겠어요? 트리스탄 다 쿠냐. 남대서양 거주지가 있는 땅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트리스탄 다 쿠냐가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가장 외진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고립에도 불구하고 이 화산섬에는 269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섬은 207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며 거의 100만 년 전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섬의 중심에는 퀸 메리 피크라는 활화산이 있으며 북쪽에는 작은 거주 가능한 평원이 있습니다. 1500여 년 전 포르투갈 탐험가 트리스탕 다 쿠냐에 의해 발견되었고 18세기 후반까지는 무인 섬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출신의 선원 조너선 램버트가 이곳의 첫 정착자가 되었습니다. 16년 후 영국이 이 섬을 차지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 8남자와 7여자의 후손만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섬은 남아프리카에서 2,816km, 남미에서 3,360km, 세인트 헬레나에서 2,161km 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거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열린 바다를 가로지르는 6일간의 배 여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입니다. 트리스탄 다 쿠냐에는 병원, 학교, 2개의 교회, 작은 항구, 그리고 하나의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이 섬의 경제는 바닷가재 잡이, 가축 사육, 그리고 감자 재배에 의존하며 감자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작물입니다. 팬데믹 동안 이 섬은 국경을 닫았지만 오늘날 긴 여행을 감수할 준비가 된 여행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외진 거주지 중 하나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6. 강카르 푸엔숨, 부탄 중국. 히말라야에서 7,570m 높이의 강카르 푸엔숨은 부탄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지구에서 가장 높은 미등반 봉우리입니다. 이 이름은 다종카어로 새 영적 형제의 흰 봉우리라는 뜻으로 깊은 문화적 및 영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990년대에 여러 차례 등정 시도가 있었지만 어떤 등반가도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험난한 지형, 부정확한 지도, 그리고 영적 신념의 조합이 이 봉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1914년에 부탄은 6,000m 이상의 등반을 금지하여 봉우리의 신성한 지위를 보호했습니다. 2003년에 정부는 등산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1918년에 일본 팀이 티베트 쪽에서 강카르 푸엔숨을 등반하려 했지만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등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이들은 근처의 리앙캉 칸그리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탄과 중국의 지도 간의 불일치는 이 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카르 푸엔숨은 현대 탐험가들에 의해 도전받지 않은 자연과 전통이 여전히 존재하는 마지막 큰 미개척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극한의 지형, 믿을 수 없는 지도, 그리고 엄격한 문화적 금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카르 푸엔숨을 처음으로 정복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장소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7. 자바리 계곡.
아마존 열대우림의 중심부에 위치한 자바리 계곡은 지구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 중 하나입니다. 8344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는 이 지역은 포르투갈과 비슷한 크기로 브라질과 페루의 국경을 가로지르며 세계의 마지막 미접촉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약 2,000명의 사람들이 14개의 뚜렷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고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법입니다. 몇십 년간의 불법 침입으로 인해 이 공동체는 그들의 땅을 피어슬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침입은 계속되고 있으며 종종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집니다. 자바리 계곡의 사람들은 열대우림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으며 그 자원을 의존하면서도 파괴에 맞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무장 밀렵군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부르는 섬세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수천 년 동안 숨겨진 지하 세계가 있는 광대한 미개척 지역이 있다고 말한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8. 손도옹 동굴. 베트남의 중심부, 폭략해밍 국립공원 깊숙한 곳에 손도옹 동굴이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가장 큰 동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존재는 외진 위치 덕분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밀림과 빠르게 흐르는 강을 지나야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굴은 1991년의 폭풍으로부터 피신하려던 한 농부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 신비로운 깊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발견은 잊혀졌습니다. 2009년까지 영국의 동굴 탐험가 팀이 그 입구를 재발견하며 다른 세계를 드러냈습니다. 손도옹은 약 150m 깊이이며 9,000m 이상 뻗어 있습니다. 3,850만 입방미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어 다른 모든 동굴보다 큽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6,000m를 탐험하며 생명이 가득한 생태계를 발견했습니다. 자연의 스카이라이트 덕분에 햇빛이 들어와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박쥐, 앵무새, 나비, 그리고 70종 이상의 양서류와 파충류를 발견하여 이 동굴이 자급자족하는 세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굴이 지하 정글을 품고 있는 반면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빙하, 표르, 그리고 손대지 않은 황무지로 가득 찬 대륙입니다. 9. 북부 파타고니아, 칠레. 칠레 남부를 가로지르는 북부 파타고니아는 지구에서 가장 탐험되지 않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 광활한 황무지는 밀림, 우뚝 솟은 봉우리, 청록색 호수, 거대한 빙하, 복잡한 피오르로 가득 차 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 지역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북부 파타고니아의 피오르는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품고 있지만 많은 해양 생물들은 15m 아래에 존재하여 탐험을 위해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혹독한 날씨와 이 지역의 외진 접근성 덕분에 이 수중 세계의 많은 부분이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2024년 말, 연구자들은 원거리 조작 차량을 보내 북부 파타고니아 해에서 퇴적물 샘플을 추출하며 페루 칠레 해구에 도달했습니다. 이 샘플은 고대 화산 활동과 해양 환경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지질 기록을 밝혀냈습니다. 육지에서도 북부 파타고니아는 마찬가지로 거칠고 황량합니다. 차이텐에서 남부 파타고니아 빙원까지 뻗어 있으며 청정한 숲, 험준한 산, 그리고 고립된 생태계가 있습니다. 특히 코차모 계곡은 그라나이트 절벽과 고대 숲으로 유명합니다. 등반가와 하이커들에게 매력적이지만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미탐험 상태로 남아있어 그 야생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 노력도 진행 중이며 환경단체와 지속 가능한 관광 조직이 수천 헥타르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발견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북부 파타고니아가 미래 세대를 위해 야생으로 남아있도록 보장합니다. 15모투 카운티.
티베트 고원 깊숙한 곳에 숨겨진 모투 카운티는 지구에서 가장 고립되고 탐험되지 않은 곳 중 하나입니다. 우뚝 솟은 산들과 두꺼운 숲에 둘러싸인 이 외진 지역은 거의 접근할 수 없습니다. 불교도들은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지만 외부인이 발을 들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투를 다른 티베트 지역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자연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사태와 바위 낙하가 건설 노력을 반복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도로가 마침내 완공되었지만 며칠 후에 산사태로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당국은 더 이상 도로 건설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투에 도달하려면 눈 덮인 봉우리를 넘는 4번의 힘든 트레킹과 9개의 강을 건너고 깊은 협곡을 가로지르는 현수교를 지나야 합니다. 가장 결단력 있는 여행자만이 이 도전적인 여정을 시도합니다. 그들이 도착하면 숨막히는 경치와 광활한 고산 초원, 손대지 않은 숲, 빙하 호수, 그리고 거세게 흐르는 강을 만나게 되며 모두 히말라야의 험준한 눈 덮인 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모투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너무 외져서 전체 인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1. 피트케언 제도.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트케언 제도는 지구에서 가장 고립된 곳 중 하나입니다. 이 영국 해외 영토는 5개의 작은 화산 및 산호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 오직 하나, 즉 피트케언 섬만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섬의 역사는 반란의 배에서 시작됩니다. 1190년 힘스 바운트의 반란자들이 이곳으로 도망쳐 몇몇 타이틴들을 데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정착자들이 도착했지만 많은 이들이 나중에 타히티로 이주했습니다. 1838년에 피트케어는 공식적인 영국 식민지가 되었고 인구는 23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섬의 크기가 단지 4.5제곱킬로미터로 작기 때문에 과밀화가 발생하여 노퍽섬으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인구는 47명에 불과하며 피트케어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영토가 되었습니다. 거의 어린이가 없고 가족들은 교육을 위해 자녀를 해외로 보내고 있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착자를 유치하기 위해 당국은 신규 이주자에게 무료 토지, 집, 그리고 작은 농장을 제공하지만 수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구에서 가장 외진 섬 중 하나에 살기 위해 무료 토지, 집, 그리고 작은 농장을 제공받는다면 47명의 이웃과 함께 살며 들어가고 나가기 쉬운 방법이 없다면 그 제안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 구독과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12. 칭기드 베마라 국립공원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서부에 위치한 칭기드 베마라 국립공원은 지구에서 가장 극단적인 풍경 중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석회암 형성물인 칭기는 말라가시어로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수백만 년에 걸쳐 침식되어 만들어진 우뚝 솟은 봉우리와 깊은 균열, 숨겨진 동굴들로 이루어진 미로입니다. 666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며 인접한 칭기드 베마라하 엄격자연 보호구역은 또 다른 853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하고 있어 이 광대한 지형의 많은 부분이 미탐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날카로운 바위 형성과 험난한 균열 덕분에 공원의 많은 부분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여 생태계가 방해받지 않고 생물 다양성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고립 덕분에 칭기드 베마라에는 특별한 수많은 고유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1종의 여우원숭이, 100여 종의 조류, 그리고 약 45종의 파충류와 양서류를 기록했으며 이들은 지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종들입니다. 석회암 형성물 사이에 자리 잡은 마른 낙엽수림은 생태학적 중요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1990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 공원의 대부분은 여전히 미탐험 상태입니다. 과학탐험은 새로운 종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학적 경계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원의 날카로운 지형과 좁은 바위 통로는 광범위한 탐험을 저지하여 그 원시 상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13. 나무리산. 모잠비크의 풍경에서 2420m 높이의 나무리산은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이며 가장 외진 곳 중 하나입니다. 두꺼운 열대우림에 둘러싸인 이 고립된 산은 험난한 지형과 어려운 조건 덕분에 대체로 탐험되지 않았습니다. 나무리의 기슭에 대한 첫 번째 기록된 탐험은 1886년에 영국 탐험가 헨리 에드워드 오닐이 이끌었습니다. 초기 연구는 조류종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과학 탐사는 모잠비크의 내전 중에 중단되었습니다. 2908년에 연구자들이 돌아와 지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희귀한 조류와 동물들을 밝혀냈습니다. 2014년에 연구자 팀이 나무리의 정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간의 오르막 끝에 그들은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지만 제한된 부분만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지역 내에서도 그들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개미종을 발견하여 이 산의 독특한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이미 발견된 장소가 있다고 말한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14. 멜빌꽃. 호주 케이프 요크 반도의 동부 해안에 위치한 멜빌꽃은 대륙에서 가장 외지고 탐험되지 않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1815년에 찰스 제프리 중위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원래는 스톤고즈라고 불리다가 멜빌꽃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멜빌꽃 국립공원의 일부로 2개의 인근 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멜빌꽃의 특징은 거대한 화강암 바위들이 펼쳐진 넓은 지역으로 이 바위들이 내부의 밀림을 보호하는 자연 장벽 역할을 합니다. 수년 동안 이 우뚝 솟은 바위들은 이 지역을 산불과 인간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여 손대지 않은 생태계가 번성하게 했습니다. 이 고립성 덕분에 잃어버린 세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13년에 제임스 쿡 대학교의 팀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자들이 멜빌꽃 산맥 탐험에 나섰습니다. 숲에 도착하자 그들은 지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생태계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길이가 20cm인 몸이 가늘고 눈이 큰 도마뱀으로 나중에 나뭇잎꼬리 도마뱀 또는 살투아리우스 유스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대한 바위의 틈새에 숨는 작은 연한 갈색 양서류인 얼룩무늬 바위 개구리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발견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갈색 도마뱀으로 나중에 멜빌꽃 그늘 스킨크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동물들과 함께 연구자들은 멜빌꽃에만 존재하는 여러 새로운 식물종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위로 봉인되어 있었다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순수한 고립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손대지 않은 경계 중 하나입니다. 15. 스타 산맥.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와 인도네시아의 경계에 걸쳐 있는 스타 산맥은 지구에서 가장 탐험되지 않은 곳 중 하나입니다. 이 외진 산맥은 인도네시아에서 파푸아뉴기니로 동쪽으로 뻗어 있으며 결국 힌덴부르크 산맥과 연결됩니다. 극단적인 고립 덕분에 스타 산맥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원시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힌덴부르크 월에서 실시된 생물학적 조사는 1100종 이상의 식물과 동물종을 발견했으며 그중 거의 100종은 과학에 알려지지 않은 종들이었습니다. 생태학적 중요성 외에도 스타 산맥은 수세기 동안 고립된 작은 토착 공동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계곡과 산기슭에 자리 잡은 이들 그룹은 외부 세계에 의해 거의 손대지 않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험준한 지형과 두꺼운 숲, 그리고 고립성은 광범위한 탐사를 저지하여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이 탐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많은 종들이 이 손대지 않은 경관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마지막 큰 황야 중 하나로서 스타 산맥은 과학 연구와 보존 노력 모두의 중요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그것도 똑같이 매력적일 것입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